이거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해. 일사부재리. 일사 하나의 일에 부재리 두 번의 재판이 있을 수 없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돼.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었던 계약서에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새로운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지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서 내 기한이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 매매 계약을 했어. A랑 B가 있었어. A가 소송을 걸었어. 근데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계약서를 발견했어. 근데 이미 재판에 기판력이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거는 A와 B 사이의 계약 내용이 바뀐 게 있니? 없어. 그치? 이미 계약은 다 완료되었고 얘가 A가 계약서를 못 찾았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가져와서 이거 증거해요 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적용된다? 일사부재리 적용된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재판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두 번째, A랑 B가 있어. 임대 계약을 했어. 예를 들어 5년이라고 쳐보자. 5년 중에 3년이 지났어.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나가달라고 했어. 임대인의 퇴거 신청했어. 근데 임대 기간 몇 년 남아있어? 2년 남아있지. 그러니까 누가 져? 당연히 임대인이 패소했어. 재판 한 번 했지.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재판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5년이 채워지면. 그리고 이제 5년이 되면 이미 임대계약에 변화가 생겼지. 괜찮아? 5년이 되면 재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 계약이 만료됐거든. 그리고 둘 사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이런 뭔가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 이해됐어?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는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요게 뭐가 돼? 요거? 요게 조건이 되지. 야, 5년 후에는 나가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오잖아. 조건이야. 알겠지? 조건이 만료되었거든. 따라서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누가 이겨? 계약 만료됐으니까 임대인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승소할 수밖에 없지.
조건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패소하고 야 3년밖에 안 지났지만 너 나가줬으면 좋겠어. 임대인 쳐. 5년이 지났어. 조건이 만료됐어. 그럼 오케이야. 그리고 이때부터 따라서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문제는 두 차례 판결을 거쳐서만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는 누가 이기게 될 수밖에 없다. P가 이기게 될 수밖에 없고 왜? 조건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조건이든 뭐든 기한이든 간에. 그래서 조건이 만료되었다. 어쨌든 조건이 만료되었다. 27번.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는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하면 조건이지. 여기 되어 있어.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계속 안 하면 이 사람은 승소할 일이 있어 없어? 변호사로서 없지. 27-1번 또 여기 조건은 뭐야?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게 조건이라고 돼 있어. 21-1번 기한은 뭐야? 확실한 사실. 21-1번 그래서 이거 조건으로 바꾸면 맞는 선지가 돼. 답 1번 기한 아니야. 28번 기업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라고 되어 있네. 자 28번 자 우리 따져보자. P 이거 자세히 한번 따져보자. E가 수강료를 냈어 안 냈어? 안 냈지. 승소하면 낸다라고 그랬어. 괜찮니? 이제 재판을 한번 해보자. 재판은 P가 E한테 뭐 하라고 걸겠어? 수강료 내라고 걸겠지. 첫 번째 재판이야. 1차전. 그리고 자 재판이라고 쳐보자. P랑 E가 있어. 자, 첫 번째 경우 P가 승리할 경우 P가 승리하면 재판상에는 P가 뭐라고 되어 있어? 돈을 내야 된다라고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긴 거지. 수강료 받아라. 괜찮아? 근데 E는 아직 승소를 했어 안 했어? 승소를 못 했잖아. P가 승리했으니까. 수강료 지급할 의무가 없어. 아직 이기지 못했거든. E가 승리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재판은 뭐라고 나와? 재판은 수강료 내지 마. 라고 나오겠지 E한테. 근데 P는 뭐라고 주장해? P의 승소로 계약이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겠지.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게 교차한다고. 알겠지? 서로 상충되잖아.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잖아 지금. 계약 내용으로는 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돼. 자 이제 2차로 가보자. P가 있고 E가 있어. 이제 이제 상소했어. 그러면은 P는 뭐라고 주장하겠어? P는 수강료 내다라고 주장하겠지 역시나. 수강료 내. 이제 P가
승리한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하자. 요거부터 하자. 1차에서 만약에 P가 졌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수강료 내지 마라고 하지. 재심을 한번 신청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역시 수강료 이거 다시 받아야 돼. 얘가 조건을 안 지켰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가 이겼잖아. 그치? 뭐가 돼? 조건이 완성이 되네. 그럼 조건의 완성에 따라서 너는 이제 뭐 해야 된다? 돈 줘야 된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P의 승리일 수밖에 없어. 조건 자체가. 얘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P의 승리야. 왜 무조건 P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 괜찮니? 자, 그래서 조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재판도 결과가 수강료 지급해라. 이렇게 나오겠네. 미안. 위에다 쓰는 게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 뭐 밑에 써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미안. 여기 맞겠다. 이렇게 되고. 알겠지? 이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2차 재판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P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수강료 라고 하지만 2차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 여전히 조건이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조건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러면 조건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P가 승리했는데 E가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나 수강료 못 내겠어 라고 하겠지.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2차에서도 E가 승리했다. P가 승리한 다음에 E가 승리하겠지. 그러면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 그럼 E가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뭐가 돼? 조건이 완성되는 경우가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수강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답은 가장 적절한 건 28번은 3번이 되겠네. 이렇게 될 거야. B는 돈 내놓으라고 하겠지. 왜냐면 1차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잘 봐봐. 두 번째 소송은 누가 걸겠어? 소송을? 애초에 P가 걸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럼 P가 거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P가 졌을 때밖에 없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틀렸어. 요거는 첫 조건이라는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야. P가 졌을 때만 P가 소송을 걸어.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29번 한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답만 한번 해보자. 갚아달라고 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의리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안 갚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 다시 할 수 있어 없어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2025년 11월 30일에는 갚아라. 알겠지?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니까. 이런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지? 야 30일 됐으니까 이제 돈 내놔 하고 다시 재판할 수 있다고. 나의 경우.
이게 틀렸지.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서가 발견된다고 해서 그 재판은 다시 할 수 없다. 알겠지? 차라리 그냥 11월 30일까지 기다려서 받는 게 훨씬 나아. 다 5번이야. 이해됐지?